그래서 지난 시간에 AN에 대한 그 컨셉을, 굵직한 컨셉을 제가 두 가지 퍼스펙티브를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그거를 좀 보면서 다시 그 오늘 할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니까 뭐 여기서는 뭐 퍼셉트론이라 생각하셔도 좋고, 요게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되면 뭐 이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기가 가장 키한 정보가 있는 거고, 요게 추후에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메가가 주어져 있지만 추후에 ANN이 가면 주어진 X와 Y에서 오메가는 이렇게 써야겠죠. 오메가를 찾는 것이 키하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거 이꼴 직선이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에 노드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차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런 뭐 XOR 프로블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XOR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셋,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선이 뭐 최소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선 하나, 또 다른 직선 하나. 그런데 인풋과 아웃풋이 같으니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쳤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잘 보면 이제 ANN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를 시그모이드로 바꾸고, 그걸 두 개를 합쳤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또 다른 동그라미예요. 또 다른 동그라미인데, 그럼 여기 값은 뭐 시그모이드가 있다면 뭐 0에서 1, 0에서 1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가 인풋이었고 여기가 아웃풋이었는데, 아웃풋이 또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얘를 또 인풋으로 생각해서 얘가 인풋이 되고, 얘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얘가 또 동그라미니까 얘가 또 인풋이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가 적층이 된 거예요. many layers.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유론이나 유닛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여기는 뭐 제가 이게 아웃풋이었다가 인풋이 되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기가 피처가 되는 거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또 피처링을 하는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잘 여기에 피처들이 포지셔닝을 했다면 희망하기에 리니얼리 세퍼러블 어느 정도는 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여기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이 쭉쭉 가서 이제 우리가 non-linear classification 문제에서 하이 디멘저널로 커널을 사용해서, 이게 커널이었는데 이 커널도 함수죠. 근데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요것이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와 b와 어떤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에 의해서 적절한 조합을 해서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커널로 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뷰가 요게 ML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뭐 요렇게 실제 이게 AN인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피처 러닝 하는 그거고, 뒷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딥 러닝이라는 것은 예, 지금 오디오는 잘 들리는데 영상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딥한 구조가 되면, 지금 화면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많이 느리네요. 잠시만요. 예, 그렇게 해서 딥러닝 경우에는 뭐 이게 레이어가 깊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좀 볼 텐데, 요건 넘어가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요 문제를, 요 예시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ANN의 형태로 보면, 이제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고, 요거를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차치하고 보면 이제 결과만 보면 이렇게 직선이 찾아지고 그다음 여기서 제가 원합 인코딩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합 인코딩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인 경우에도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클래스가 0, 1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1, 0이 됐던 0, 1이 됐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원합 인코딩을 한다. 그리고 이게 뭐 상당한 이렇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예시를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에서 거리가 이만큼인데 거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리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다 0에서 1, G1, G2가 다 0에서 1로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만약에 이 직선의 오메가가 이 방향이다 라고 오메가는 지금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그 라벨링 라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건 이제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제가 이 그림이 이 방향으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아마 이걸 지금 제가 그 3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확률 같은 거리를 제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요. 이거 제가 잘못 그렸네. 이걸 다 이게 0이 돼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0.5,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 이 오메가 방향으로라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정도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1일 테고 이 정도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속할 확률이 거의 0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오메가가 이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거에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따져서 나온 게 요 부분처럼 0에서 1, 0에서 1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선이 두 개고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보셨고 요걸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도 확인했고 4개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직선 4개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렸어요. 오메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쭉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다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오메가를 찾는 거를 여기서는 트레이닝 한다고 아니면 또 러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또는 뭐 인공신경망이 또는 뭐 딥러닝이 데이터가 x, y로 페어로 주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네트워크는 그 스트럭처는 제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스트럭처는 정해진 거고 파라미터인 오메가들, 뭐 엄밀하게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그냥 그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웨이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오메가 웨이트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제가 그냥 웨이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계속 웨이트라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결국은 파라미터 또는 뭐 언넌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잘 피팅이 되게 주어진 XY에 잘 피팅이 되게 이 두 파라미터 또는 웨이트를 숫자를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걸 찾는 과정을 우리가 트레이닝한다, 또는 러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거는 사실은 뉴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NN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오메가와 B를 에스티메이션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럼 우리 이 공식은 알고 있죠. 뭐 알파의 그레디언트 뭐 F 오메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그냥 제너럴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데 풀려고 하는 문제는 그 구조가 이런 아주 특징적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있는 ANN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특화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결국은 다시 우리가 리캡을 할 텐데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오메가가 언넌이고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뭔지 모르겠지만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키 컴포넌트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어야 되고 디시전 베리어블 또는 언넌이 있어야 되고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메가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오메가의 값이 어떤 레인지가 있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ST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 다 아주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제 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슈퍼바이즈 러닝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x, y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기 x가 들어가면 y를 잘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냥 h라는 함수였다고 치죠. h라는 함수. 그리고 이 h에다가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가 두 개가 들어가서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개의 차이, 우리가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로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이거의 서메이션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제너럴라이즈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H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그레션은 여기 보시면 뭐죠? sum squared loss를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리그레션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그림 어디서 이 식 많이 본 것 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또는 우리가 그 디시전 추리를 할 때도 그 무질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디스오더. 그래서 그거가 이제는 이제 용어를 딱 기억을 하세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게 로스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가 보여야 됩니다. 요건 y고 1-y고 여기는 요게 y 해신 거죠. 됐죠? 이게 y 해시입니다. i 번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브젝티브 펑션 이제는 ANN이라는 어떤 그 도메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미니마이제이션 할 거니까 로스 펑션이랑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게 오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최소한 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밖에. 이걸 뭐 손으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건 우리는 잘 모르겠고 차치하고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뉴메리컬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오메가를 찾고 싶어요. 됐죠? 그럼 이제 요게 로스 펑션인 거죠.
그걸 오메가에 관해서 지금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x, y가 근데 우리 보통 x가 우리 보통 y는 fx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 문제는 x와 y는 주어지는 숫자예요. 데이터니까.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풀고 싶은 미지수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러니까 언넌이 오메가고 x와 y는 숫자예요. 숫자. 주어지는 숫자.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메인이라는 스페이스에서 오메가라는 스페이스에서 오메가를 계속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된 뭐 좋은 좀 더 나은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경우에 뭐 이걸 지금 이거 사실 오메가인데, 예.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네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지금 예를 들어 인풋의 레이어가 포인트가 뉴런이 4개고 아웃풋의 레이어에 뉴런이 3개면 총 몇 개의 오메가가 필요할까요? 몇 개의 오메가가?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오메가를 다 그으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그으면 여기에서 3개 하니까 결국은 12개의 오메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행렬로 표현이 돼요. 행렬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렇게 오메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그리면 그리고 엄밀하게는 여기에 바이어스가 더 있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더 돼야 되는 거는 맞어요. 엄밀하게는. 근데 그럼 바이어스는 크게 생각하지 말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오메가가 12개니까 뭐 12개 또는 뭐 바이어스까지 해서 15개라고 하면 15차원에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100개, 또 100개, 또 100개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서 바이어스 생각하지 말고 10,000개예요. 플러스 여기에서 10,000개가 필요합니다. 2만 디멘전에서의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이렇게만 그려도 오메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방법을 나이브하게 쓰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고민스럽죠. 예. 자, 그래서 그냥 그레디언트를 AN에서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주어진 데이터에 잘 피팅이 되게 숫자를 찾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스가 있을 테고 요 오메가를 지금 오메가가 많이 있는데 뭐 요 오메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를 고민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L에 시그마 요 오메가를 해서 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 이게 양수면 그 다음 이터레이션 오메가를 줄여야 될 테고 이게 음수면 그 다음 오메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계산을 오메가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이건 오메가 1이었고 여기 있는 것이 오메가 뭐 예를 들어 K다. 그러면 이걸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그러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뉴메리컬하게 했을 때는 이 계산을 너무나 많이 해야 된다는 허들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여기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NN이라는 것의 구조의 특징을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지금 있는 구조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게 컴포지션 오브 펑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f 예를 들어 뭐 여기가 x라고 치죠. 그럼 이게 fx고 그다음 여기는 뭐 g에다가 또 ff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함수에 함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미분을 할 때 미분을 하면 우리 이런 거를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인 룰을 써서. 그래서 체인 룰의 특징을 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좀 사용을 해야겠다는 거까지는 왔고 여기까지는 이 구조의 어떤 스페셜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고리즘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키워드일 텐데 한국말로는 동적 프로그래밍, 뭐 계획법, 뭐 그런 겁니다. DP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DP에 대해서. 자, 이러한 내용들 이제 잠깐 여기에서 이제 스탑을 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이제 요걸 한번 보죠. 이제 그 알고리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지금 ANN을 잊으십시오. 잠시. 지금 우리는 그 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커시브 하다는 건데 리커시브 하다는 거는 우리로 치면 죄기적이라는 거예요. 죄기적이라는 거. 뭐 가장 뭐 심플하게는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5 팩토리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죠? 20에 6이니까 120이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데피니션을 주면 뭐 컴퓨터가 계산하겠죠. 하는데 잘 보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를 보면 요게 4팩토리얼이에요. 맞죠? 또 4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 3팩토리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5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좀 특이하죠, 이게? 우리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를 정의를 할 때 그 정의를 하는 그 설명하는 문구에 그 정의를 하려고 하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그건 틀린 거죠. 왜냐면 결국은 그걸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돌 테니까. 그런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좀 자주 쓰이는 개념이고 리컬시브 하다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재기적이라는 거예요. 재기적이라는 거. 이것은 똑같은 문제를 작은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떤 컴퓨터나 가상적인 공간에서는 이게 말이 되고 상당히 유용해요. 예. 이 개념이 특히나 뭐 기계공학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유용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로 보겠습니다. 인풋이 들어갔어요. 뭐 그냥 여러분들 팩토리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5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5팩토리얼 뱉어내려고 했더니 내부에서 4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되고 4팩토리얼 계산하려고 했더니 3팩토리얼 이 계속 이렇게 룹을 도는 거예요. 재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2팩토리얼 계산해야 되고 1팩토리얼 계산해야 되는데 1팩토리얼은 계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데피니션 이건 숫자를 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한 룹에 빠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1팩토리얼은 1이다라는 베이스 케이스를 주고 1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안에 내부를 돌 테고 여기에도 베이스 케이스가 있겠죠. 계속 돌고 베이스 케이스면 튀어나가는 거고 이게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의 가장 키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예제가 뭐냐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어떤 리커시브한 관계를 주는 점화식이죠. 그래서 f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1과 n-2를 역시나 같은 서브 프로블럼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베이스 케이스는 F가 1과 2일 때는 다시 재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그냥 1로 패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보시면 이것만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을 데피니션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FN은 얼마나 뭐 FN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떤 특정한 F라는 것이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피보나치 수열을 좀 아시는 분은 이걸 계산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문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N을 알고 싶은데 FN-1과 N-2 뭔가 속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피보나치 함수는 만약 n이 1이거나 2이면 fn을 1로 베타 내고 그렇지 않으면 n-1과 n-2라는 피보나치 함수를 다시 부르겠죠.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들을 쓴 거예요. 베이스 라인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은 예를 들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인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동작을 해요. 여러분도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보면 fn을 계산하기 위해서 f of n을 계산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데피니션이 보면 fn-1과 fn-2를 계산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fn-1을 계산하기 위해서 fn-2와 fn-3을 계산을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시만요. 이걸 좀 올려서 보면 지금 fn-2를 예를 들어 우두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fn-2를 계산해야 되니까 쭉 내려가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겠죠. 뭐 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이브하게 제목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계산을 중복해서 해요, 지금. 계산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memorize then recursive 방법을 써야 돼요. 뭐냐 하면 계산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저장을 계산한 건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을 때 피보나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먼저 바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죠. 계산이 되어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걸 불러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메모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수도 코드예요. fn을 하는데 먼저 n이 메모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죠. 만약 있다면 예전에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메모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계산이 안 되어 있다면 메모에 값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피보나치 수열을 쓰고 그리고 나서는 계산이 됐으니까 그거는 다시 메모리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걸 하는데 그럼 이거 계산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이런 여러분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그래프에서 깊이로 서칭을 할 건지 아니면 폭으로 서칭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걸 먼저 계산할지 이걸 먼저 계산할지는 사실은 둘 다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좀 컴퓨터를 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Q를 그러니까 Q로 할 건지 스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뭐 예를 들어 이걸 먼저 했다고 계산을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여기가 오면 계산을 한 게 있으니까 얘는 계산하지 않고 있던 걸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한다는 거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다는 아이디어를 소개시켜 드렸고 리커시브한 거에서 좀 inefficient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메모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이거를 메모리를 써서 스페이스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적정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memorized, recursive 이것이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이 이거랑 이건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왜 DP라고 했는지. 뭐 여러분들 뭐 그건 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처음 개발자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뭐 그런 뭐 에피소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DP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제가 사이드로 와서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ANN에서의 그 오메가를 트레이닝하는 기법들을 다시 살펴볼 텐데 그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backpropagatio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는 두세요.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gradient descent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DP와 그 다음 우리가 결국 이것은 ANN 그 어떤 그 ANN이라는 아주 특수한 스트럭처에서 특화된 해서 결국은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그 똑똑한 분들이 사람 연구자들이 고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구조고,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단어와 상하게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단어가 나왔으니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은 예를 들면 레이어가 있는데 오메가가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와서 오메가 계산하고 여기 오고 오메가 계산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y를 이걸 그냥 forward propagation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되고 나서 evaluation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evaluation은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evaluation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로 back propagation은 학습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back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고 forward는 이런 느낌입니다. 순서가. 근데 왜 이런 느낌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네트워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오메가 1이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y 값이 있는데 뭐 로스가 있는데 뭐 이게 로스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뭐 로스 하나가 있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그리고 이게 있다고 치죠. 오메가 2. 오메가 2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오메가 2는 그러니까 다시 오메가 1을 값을 뭐 이렇게 살짝 올리던 살짝 내렸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고 오메가 2를 살짝 올리거나 살짝 내렸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 이걸 의미합니다. 그 수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오메가 1은 값을 변화시키면 로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스태킹된 ANN 구조에서는 A2 오메가 2의 이거는 이제 함수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포지션 하는 거니까 오메가 2가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 양수라고 치죠. 양수.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오메가 요 부분이 여기 값을 예를 들어 뭐 이걸 G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여기가 이 오메가 2의 값이 변하는 것은 오메가 1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변화시켜서 이제 여기 값의 변화를 볼 때 이게 양수가 되고 얘가 L의 오메가 1이 양수면 그때는 다음 이터레이션은 오메가를 줄여야겠죠. 오메가 2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 이터레이션.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느낌이었다. 이제 여기를 제가 시그마 Z, 시그마 오메가 2라고 할게요. 요거는 양수고 요게 음수면 얘는 키워야 돼요.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그래야지 전체 로스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 그러면 얘가 음수였다. 얘가 양수면 전체가 줄어드니까 얘를 키워야 되고, 얘가 음수면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니까 얘를 줄여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여기 계산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렇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얘를 먼저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효율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백프로포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저장해 둘 거기 때문에 메모라이즈 된 거예요. 메모라이즈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서브 프로블럼은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요것만 계산합니다. 요렇게만. 그리고 오메가2 관점에서는 이게 전체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에서 리커시브 하다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메모라이즈를 위해서 백으로 프로퍼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 리커시브 한 거는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좀 도식을 다르게 했는데, 좀 설명을 위해서 여기가 인풋 단위고 여기가 이제 뭐 히든 레이어, 뭐 1, 2, 3, 뭐 여기가 최종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게 forward propagation이고, 됐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덴팅 F1, F2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다 같다고 할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뭐, 그리고 U, 오메가 X, Y,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각각의 얘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텐데, 우리가 제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y 값은 줄여야 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게 음수면 다음에 증가시켜야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x 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해서 이게 양수면 g는 x 값은 내리고 이게 음수면 x 값은 키워야 돼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으니까 지금 그냥 심플하게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으로 치면 이거예요.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를 제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걸 U, 오메가, X, Y, Z예요. 그리고 F는 다 그냥 같은 걸 썼습니다. 그냥 쉽게 하려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하고 얘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얘는 여기다 쓸게요. 이건데 이거는 G를 Y에 대해서 하고 Y를 X로 하는 체인 룰을 쓰는 거죠. 체인 룰을. 그래야지 우리가 요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여기를 갖고 이렇게 올게요. 그다음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봤더니 요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DP 리커시브 한 게 지금 보이죠? 팩토리얼로 생각하시면 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브 프로블럼이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면 요렇게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 그냥 이웃한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생각하면 우리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돼요. 그리고 요걸 계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는 요것만 새로 계산하고 여기까지 있었던 건 그냥 그대로 메모리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은
요거에서 계산하고, 그렇죠? 그다음 요거 사이에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또 요거 사이에서 계산하고 요거 사이에서 계산하고, 우리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계산해 놓은 거에다가 곱하고 요거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게 리커시브 한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DP예요. DP.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텐서플로우가 됐던 파이썬이 이런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있고, 이 그레디언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터레이션을 할 때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오메가들의 값을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뭐 러프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 오메가인데 이 차원이 뭐 이런 한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큰 차원이겠죠. 이겠죠. 근데 이제 뉴메리컬하게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할 텐데, 제가 뭐 ANN 구조에서 그레디언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짜라 뭐 이런 숙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도 이런 거가 특화된 게 뭐 특히 딥러닝에서는 텐서플로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큰 그림은 퍼셉트론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개념을 확장시켰고, 이제 스트럭처를 저희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스트럭처에서 오메가는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 또는 러닝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이 수업에서는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보통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써야 되는데, 뭐 여기는 머신러닝 시간이니까 그 ANN을 다룰 수 있는 사이클런에서의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뉴메리컬하게 코딩을 통해서 한번 ANN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 ANN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코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